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운영에서 이웃수와 소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블로그를 시작할 때 다수가 겪는 문제는 이웃이 적고 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글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운영자 입장에서는 글을 쓰는 동기가 떨어지고 결국 블로그 자체가 방치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과정을 전략적으로 극복한 사례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던 한 블로거는 처음에는 주변 지인 몇 명만 이웃으로 등록되어 글을 발행해도 거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다른 요리 블로그나 맛집 리뷰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정성껏 댓글을 달고 소통을 시도한 결과 그쪽에서도 다시 납방을 와주는 형태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류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웃도 늘고 본인이 작성하는 레시피 글에 대한 조회수와 댓글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키워드는 단순히 요리라는 범위에서 그치지 않고 간단요리 자취생 레시피처럼 세부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블로거들과 계속 소통을 이어간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은 여행 카테고리 내에서 지역별로 취향이 맞는 블로거들과 교류하면서 이웃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국내 소도시 여행을 다루는 블로그에 적극적으로 방문해 댓글을 달고 서로 공감을 자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웃이 형성되고 글을 발행하면 이웃들이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초기 활성화에 성공하니 검색, 최적화 면에서도 노출이 확대되어 더 많은 방문자를 유입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웃이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이웃 늘리기 서비스를 이용해 단기간에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글을 쓰는데도 반응이 미미했던 블로그 운영자가 이웃 늘리기 서비스를 통해 관심 분야가 유사한 이웃들을 모집한 뒤부터는 새로운 글을 쓸 때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회수와 반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블로그가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었고 나중에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도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이웃들이 남아서 지속적인 유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웃 늘리기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면 블로그 운영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 운영자의 의욕이 살아나고 이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글 작성의 빈도나 품질도 상승하게 되고 점차 다른 검색 유입자들도 이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도 이웃 활동과 댓글 공감수 같은 지표를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위 노출에도 유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통이 이뤄지는 이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를 세분화해 본인 블로그의 성격과 맞는 이웃들과 교류하고 같은 분야의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탐방하며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생기면 댓글과 공감도 늘고 진정성 있는 교류가 형성됩니다. 정리하자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웃수와 소통 지수는 장기 운영에 관건이 됩니다. 소통이 활발하면 블로그가 점점 활성화되고 새 글을 발행할 때마다 초기 반응이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이는 상위 노출과 체류 시간 증가로 이어져 더 많은 방문자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이웃 늘리기 서비스를 병행해 단시간 안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블로그 주제에 맞는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이웃 늘리기의 효과를 크게 본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블로그 운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이웃 관리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